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양오봉 교수입니다. 제가 에너지 환경기술 과목의 개설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에너지 신산업 강좌 중 한 과목입니다.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주에서 15주 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제가 에너지 환경인문, 에너지 수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고려대학교 이기봉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에너지와 대기오염.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요. 전북대 김용현 교수가 에너지와 기후환경.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주는 전북대 백희태 교수가 에너지와 생태계, 에너지와 토양오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주하고 8주는 전북대 김현우 교수가 에너지와 수질오염과 에너지와 폐기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때 중간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8주와 9주는 전북대 한지훈 교수가 바이오 리파이너리 및 자원 재활용, 에너지 환경기술 전 과정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11주와 12주는 서울대 정은혜 교수가 위해성 평가하고 온실가스 분리 정제 기술, 그다음 13주, 14주는 전북대 오주원 교수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5주째는 강원대 차민준 교수가 비전통 석유 자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기말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강의 소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교재가 나와 있는데요.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Science. 이 책은 스탠포드의 길버트 메스터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하고요. 5종류의 참고 문헌을 저희가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기말과 중간고사를 40%, 출석을 20%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과목은 이러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에너지 사용과 미국과 한국 에너지 사용,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18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1950년까지는 2만 테라와트로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단지 2050년부터 70년간 에너지 사용이 수직적으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1950년 이후에 불과 70년 사이에 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보면은 1965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량을 보게 되는데요. 맨 아래가 오일이고요. 두 번째가 석탄이고 세 번째가 천연가스입니다. 이게 주로 화석연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연료를 지금 대부분 85% 쓰게 되고 맨 위쪽에 신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에 대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라이드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85%, 화석연료가 85%,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미미한 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세하게 수치로 나타냈는데요. 맨 위에가 석유고 두 번째가 코올이 석탄이고요. 세 번째가 천연가스입니다. 맨 밑에
하이드로 파워가 수력이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솔라, 바이오 퓨얼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굉장히 적은 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합쳐 본 것인데요. 맨 아래쪽에 회색, 이게 이제 화석연료인데 이게 84.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것이 신재생 에너지고 맨 위에 파란색이 뉴클리어, 원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화석연료가 84.3%, 신재생 에너지가 11.4%, 원자력이 4.3%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오일이 33.1%, 전 세계 에너지 1차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석탄이 27%, 천연가스가 24.3% 합쳐가지고 화석연료가 84.3%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클리어 원자력이 4.3%, 하이드로 파워가 6.4%, 풍력이 2.2%, 이런 걸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오른쪽의 끝털에 굉장히 적은 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1.4%가 신재생 에너지고요. 원자력과 합쳐서 15.7%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합친 양입니다. 이것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합친 것은 카본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그걸 합친 것으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국의 에너지 사용인데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50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35 쿼드라고 해서 15승 BTU를 나타내는데요. 세로축은 35 쿼드에서 2020년에 95 쿼드까지 3배를 증가한 양을 미국이 사용했습니다. 미국도 역시 맨 밑에가 이제 보게 되면 색깔을 보게 되면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추럴 가스고 빨간색이 석유고요. 그 다음에 위에 주황색이 뉴클리어고, 그 다음 맨 위에 그린색이 리뉴어블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미국도 보시면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뉴클리어까지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미국의 그 2020년에 1차 에너지 사용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내추럴 가스가 34%, 석유가 35%, 그 다음에 원자력이 9%, 석탄이 10%, 리뉴어블 에너지가 12%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를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중에 리뉴어블 에너지 전체를 12%를 우리가 분리를 해보면은 맨 위에가 지열이죠. 그 다음에 11%가 솔라입니다. 태양광. 22%가 수력이고요. 26%가 윈드입니다. 그러니까 윈드하고 수력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에너지 사용을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1차 에너지 사용, 아까 우리가 분석해 본 그거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전기로, 이 1차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로 환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쓰는지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1차 에너지로 전기를 한 92.9 쿼드에서 35.7 쿼드를 전기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 중에 그 밑에 부분은 소모되는 거고요. 위에 부분만
우리가 전기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1차 에너지하고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맨 위에 하고 뭐 중간에 이런 것이 사용처가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에너지 사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도 역시 화석연료를 대부분 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요. 화석연료가 87% 이상입니다.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순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이 오른쪽 아래 빨간색인데 3%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이 10%, 석유가 43%, 석탄이 28%.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 13%를 제외한 87%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원을 보여준 것인데요. 맨 밑에 것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석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석탄 화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천연가스고요. 우리 가운데 그린 색깔이 석유입니다. 그다음에 노란 색깔이 원자력입니다. 그다음에 맨 위에가 신재생 에너지인데 2019년에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제일 많이 가동하고 있고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자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맨 오른쪽 컬럼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에너지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40%가 석탄이 되고요. 26%가 천연가스, 그다음에 2.8%가 석유고요. 그다음에 25%가 원자력이고 6.8%가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의 6.8%만 신재생 에너지원을 쓰고 있고요. 아까 1차 에너지로 보면은 3%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의 대부분의 에너지원 전기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여가지고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온난화를 줄여야만 이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량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맨 오른쪽 끝털에 있는 주사위가 2002년에 세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되겠고요. 밖에 노란색, 빨간색 큰 게 태양 복사열입니다. 이게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00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라색으로 된 그게 풍력의 잠재량인데요. 이게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하는 거에 300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파란색으로 된 게 그 해양 에너지인데요. 이것도 전 세계 인류가 한 60배,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도 그린색으로 된 것이 한 10배 인류가 사용하는 거. 수력만 해도 전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 땅인데요. 여기에 그 퍼플로 된 색깔, 분홍색으로 된 것이 인류가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솔라 태양광 발전소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분홍색 색깔의 면적에다가 태양전지를 깔게 되면 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의 면적이고 제일 조그마한 것은 브라질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만 설치를 해도 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은 정말 무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 슬라이드에도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이 그 우리 솔라, 말하자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한 2100년 정도 되면 한 60%를 우리가 솔라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얻고요. 밑에 이제 파란색하고 녹색이 풍력하고 바이오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전체 2100년 이상 되면, 2100년 정도 되면은 한 8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로 카본 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본 CO2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CO2를 배출하지 않은 저탄소 발전원, 이것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하고 여기에 이제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은 그 방사성 폐기물에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은 카본 면에서는 굉장히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의 그 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까지 저게 늘어나는 게 이제 1970년에서 2019년까지 그 파란색으로 된 것이 리뉴어블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속도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에서 11.4%가 증가하고, 원자력은 그러나 그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아도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증가 때문에 로 카본 소스 에너지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그 부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OECD, 말하자면 선진국들의 전기의 2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OECD 국가들의 발전량 믹스 추이를 보면은 유류하고 그다음에 석탄 원자력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천연가스하고 재생에너지가 이제 그린 색깔로 된 건데, 이것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 OECD 국가들은 2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앞장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써 그 에너지 환경 입문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양오봉 교수였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제 이메일 ob양@jbnu.ac.kr로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